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이신 한앤팡 로우그룹 박유진 변호사님과 한앤팡 로우그룹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하연 변호사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드리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과 그에 따른 증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년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 정책이 변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증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과 더불어 증여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박하연 변호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부슬부슬 비도 좀 내리고 좀 운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세법상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 시간 좀 설명도 해주시면서 또 이런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의 인상이 우리 또 각자 개개인에게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좀 한번 이 시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24년까지는 1인당 증여 상속세 면제액이 13.61밀리언, 다시 말하면 1,361만 달러였는데 2025년부터는 그 인상이 됐어요. 네. 1,399만 달러로 1인당. 그러니까 거의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그냥 1,400만 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부부 합해서 2,800만 달러에 가깝게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또 분들은 나는 그 정도 자산이 없으니 굳이 내가 지금 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상속세, 증여세는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정권일 때 사망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사망할 때 어떤 정권에 내가 얼마만큼의 상속세 면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토픽을 잡아주셨던 증여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각자 갖고 있는 그 혜택, 그래서 저희가 뭐 책에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네네. 1밀리언을 쿠폰 한 장으로 본다면 아까 1,400만 달러이기 때문에 14장의 쿠폰을 현재 지금 이 팔러시 상으로는 정책상으로는 한 사람당 14장의 쿠폰을 쓸 수 있고 부부는 28장의 쿠폰을 쓸 수 있다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10장의 쿠폰을 각각 부부가 줘서 20장의 쿠폰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내가 사망할 때쯤 부부가 사망할 시기에 한 사람당 쿠폰이 5장으로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초과해서 각자 5장씩 더 쓴 거잖아요. 부부는 네네. 통합해서 10장을 더 쓴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네가 더 썼으니 그 혜택을 더 썼으니 그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를 내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가 분들이 또는 자산가처럼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그 세금을 자녀들이 낼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차라리 내가 혜택을 쓸 수 있을 때, 쿠폰을 쓸 수 있을 때 많이 써놓자. 어차피 소급해서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증여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개인에게 이제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대부분이 이제 리얼 프로퍼티로 부동산으로 갖고 계시니까요. 그 부동산을 과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그래서 증여냐 상속이냐 이 이슈들은 계속 오늘 아마 유진 변호사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 어떤 게 더 맞을지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는 정말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 전제를 뒀을 때 지금 이 정권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또 그 먼 미래에 또
때마다 또 각각의 화폐 가치도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에 따른 또 우리의 상황도 많이 달라질 거고 이런 거를 좀 미리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좀 많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표현 자체, 그 증여의 시대다.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만큼 또 증여가 중요한 재정 전략으로 또 떠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와 또 증여가 왜 중요한지 이 시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증여를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여의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절세에 관련돼 있습니다.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증여세, 상속세 면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하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4장의 쿠폰이 상속 시에만 적용이 되고 증여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 재산을 주는 것이 자녀들이 오히려 면책을 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면책이 높았을 때 계속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고 그 당시에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고 그리고 하필 돌아가셨을 때 면책이 낮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불이었을 때 저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었을 때랑 그게 100불이 되었었을 때 자녀한테 상속으로 남겼을 때랑은 네. 그 99불 그 차액에 대한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1불이었을 때 증여를 하고 그 1불이 100불이 될 때까지 과정을 자녀가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99불이라고 하는 돈이 이미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지금의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뭐 20년, 30년 후에 상속을 하는 것과는 그 세금에서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급적 가치가 올라갈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시는 게 나중에 쿠폰을 쓸 수 있는 그 면제 혜택의 쿠폰을 쓸 수 있는 걸 좀 줄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거는 저희가 증여나 상속이나 이 용어의 차이의 시작은 언제 주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네. 살아생전에 주면 그게 증여, 기프팅이 되는 거고요.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거, 그게 상속이에요. 근데 미국 세법상은 증여세, 상속세 세법상은 이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통합세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만 불을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증여 때 900만 불 썼으면 500만 불이 남아있는 상황에 지금 현 정권의 이 현 면제 혜택을 생각하신다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상속을 썼던 증여를 썼던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썼던 죽을 때 쓰던 그거는 언제 쓰는지에 따라서 용어가 다를 뿐 똑같이 네. 처리가 된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끔 고객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까 유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증여에는 이 쿠폰이 사용이 안 된다. 아니면 거꾸로 증여에는 사용이 되지만 상속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이 증여냐 상속이냐는 언제 주는지에 따라 다르고 네. 그 다른 이유는 다르게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 말씀드릴 절세 방향과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사실 각 가정의 부모님들마다 가정의 사정들이 다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다 다른데 내가 생존해 주면은 증여가 되고 사후해 주면은 상속이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주는 것보다 좀 내가 사후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없을 때의 삶을 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사후에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싶으신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사후로 상속을까지 생각을 하시게 됐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자녀를 미리 줘서 자녀가 혹시라도 네.
혹시 본인이 열심히 스스로 살 수 있는 삶을 네. 부모님의 돈으로서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걱정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그래도 재산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닌가. 컨트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증여를 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증여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한 증여 방법이 있다. 여러 번 좀 저희 시간을 통해서 소개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직접 증여라고 하면 아까 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여에 대한 우려점들이 사실은 드러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자녀에게 줬는데 자녀의 명의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부동산을 특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자녀의 명의니까 자녀 거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자녀는 부모가 주신 걸로 이제 이미 부모 그렇죠. 손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컨트롤을 가질 네. 거고 또 하나 염려하는 게 이제 자녀가 결혼했었을 경우 그리고 이혼 소송이 혹시라도 네. 접하게 됐었을 경우에 그 절반이 배우자의 몫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부모님들의 걱정이신 부분이죠. 현실적인 고민이죠. 현실적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irrevocable trust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서 해결점을 드리긴 해요. 네. 왜냐하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상속 법원을 피하기 위해 만드는 취소 가능한 신탁, revocable trust와 또 별개로 내 손에서 떠난 재산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취소가 불가능하죠. 캔나 어멘드나 아니면 리보크를 못하니까 취소 변경을 못하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의 손에도 간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탁에 보관되어 있는 자산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신탁을 설립하면서 조건을 걸 수 있죠. 내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몇 살 때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 수 있고 그럼 내가 사망할 때까지는 자녀의 손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자녀의 채권자나 자녀가 이혼 시의 배우자도 건들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주장할 수 수 없는 있군요. 네.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취소 불가능한 신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사후에는 이제 그때는 자녀의 그 몫으로 자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트러스트를 활용한 증여가 좀 유리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이면은 이런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 서제스천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자산이 많으신 젊으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을 때 어떻게 증여를 할까요? 라는 대답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irrevocable trust, 이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입니다. 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서 결국 수탁자, 그러니까 트러스티를 선정을 하시고요. 수익자가 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부터 증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부모님이 아무래도 더 젊었었을 때 한시라도 더 빨리 들수록 좋은 생명보험 취소 네.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나중에 세상에 안 계시게 되셨을 때 미리 증여준 재산, 생명보험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이미 증여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다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똑같은 맥락으로 미리 증여를 줬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이제 저희가 빼야 될 재산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재산을 저희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서 많이 빨리 증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아니면은 사업에서 창고 자리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공장 자리로 쓰시게 되는 것은 사업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시잖아요. 네. 그러셨을 때는 그걸 그대로 두셨다가 부모님이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사후에 상속으로 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상속세를 마련하느라 정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사업 부지를 파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영속적으로 이제 계속 잘 영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은 사업 부지라든지 혹은 또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오를 재산들은 미리 증여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네. 또 저는 이제 서울지사에 있다 보면 많은 분이 역이민 하시면서 이런 플래닝을 여쭤보세요. 근데 네네. 역이민 하시는 분들도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급적 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시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안 그러면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정부에 모두 미국에 있는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네. 증여세 상속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증여라고 오셔야 되는데 또 모든 재산을 다 바로 자녀에게 다이렉트리 주시는 게 네. 사실상 마음이 좀 그러시잖아요. 미국으로 네. 떠나오면서.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rrevocable trust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서 증여를 하시고 오시면 네. 그러면 이제 추후에 그래도 아직은 컨트롤이 넘어간 건 자녀들에게 간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라고 아예 취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저희가 신탁에는 꼭 필요한 게 trustor, 다시 말하면 신탁을 만든 사람, 위탁자, 그리고 trustee,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인, beneficiary, 수혜자 이 3인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요. 네. irrevocable trust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이 3명이 모두 동의를 하면 그러면 3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각자 뭐 2명이 될 수 있고요. 3명씩이 네. 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 그러면 취소 불가능한 신탁도 예,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모두가 동의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판매를 통한 증여라는 개념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판매를 통한 증여는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이 시간 좀 정보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거가 혹여라도 내가 증여세 면책을 이미 면책을 많이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자녀에게 그 증여세 면책을 몰아서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면책을 좀 쓰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모든 면책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자녀에게 이미 판매를 계획을 하고 계셨던 분들 면책에 관계없이 하셨을 때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일종의 부동산을 판매를 하시게 되셨을 때 부모님이 자녀의 은행이 돼주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구매자가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를 받고 해당되는 이제 금액을 판매하시는 분에게 판매자에게 돈을 드림으로써 이 부동산 판매가 끝나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판매를 통한 증여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판매를 하시는 부모님이 본인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이랬을 때는 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의 세금 보고, 그러니까 소득세 세금 보고를 자녀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트러스트의 트러스터, 그러니까 위탁자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위탁자가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세금상에서 봤었을 때는 부모님이 본인 스스로에게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부동산을 판매하면 할수록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리 부모 자녀라고 할지라도 꼭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네. 부모님이 본인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만든 트러스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장치로 만든 곳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엄청난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증여 후에도 사실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직접 증여와 트러스트를 통한 증여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이 시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직접 증여를 통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재산을 넘긴 이후로부터 대부분 자녀분들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자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받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간과하시는 부모님들이 꽤나 많아요. 타이틀만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 네.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이 되었으므로 네. 원금 플러스 수입에 대한 것이 자녀가 결과적으로는 모든 수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했었을 때도 구조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어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에서도 저희가 종류를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소득세의 주체를 부모님, 그러니까 위탁자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소득세를 주체를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하는 주체를 트러스트로 만드는 걸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세 주체를 부모님이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을 저희가 그랜톨 트러스트라고 하고요. 네. 그게 아니고 트러스트 자체에서 세금을 나게 했었을 때는 저희가 non grantor trust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가정의 환경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정해드리게 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grantor trust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분들은 농담이 세금은 주고도 인컴 텍스는 계속 내가 내는데 결국 네네. 인컴을 받아가는 건 우리 자녀이니 불공평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를 통한 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누리실 수 있는 절세 효과도 꽤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명의만 이전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의를 이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고 그 소유권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의무, 그 재산에 대한 의무, 세금 납부의 의무까지도 다 넘겨지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진짜 네. 많은 고객분들이 그냥 자녀의 크레딧이 좋으니까 함께 네. 땅을 구매하면서 타이틀을 같이 올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런 과정이 자체가 어찌보면 증여가 이미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건데 많이 관가하고 계시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사례가 네.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또 세금 혜택을 본 여러 고객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인 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농담으로 변호사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 떡이 나온다 말씀드리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면세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았을 때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네. 했었을 때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주신 분들은요 많은 재산을 자녀분들에게 주시면서 증여세 면세액을 작게 쓰신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 특히 팬데믹 때 거치면서 부동산의 밸류가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증여를 시작하시고 증여를 그러니까 끝내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증여를 하셨을 때 쓰셨던 증여세 면제 대비 그리고 지금의 시장가를 비교를 했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증여가 된 상태에서 자녀 품 안에서 그 재산이 자라다 보니 네. 적어도 그 사이 늘어난 재산의 가치, 증여된 상태에서 늘어난 가치에서 40%를 줄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증여세 면제액보다 넘치는 재산을 특히 가지신 분들일수록 지금처럼 증여 면제액이 높았을 때 이걸 활용하셔야지 끝까지 갖고 계셨다가 상속세 면제액이 떨어졌을 때 이미 상속을 하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내셔야 될 세금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녀에게 증여를 했지만 자녀는 또 그 증여세, 상속세가 되겠죠. 그때 네. 사후에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자녀는 그 상속세를 내는 데서 현금이 또 마련돼 있지 않으면 부동산 그렇죠. 판매해가지고 급하게 판매해서 그것도 내야 네.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또 납세 의무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법을 또 잘 모르시면 또 그런 것까지 이제 확장해서 또 생각하시기가 좀 하니까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변호사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지 그리고 재산의 종류나 수혜자에 따라 또 증여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에게 주시고 이제 나 왜 줬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밤잠을 못 주무실 주문을 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러셨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실 수 있는 증여는 결국 19,000불 지금 저희가 애뉴얼 엑스쿠전이라고 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여에 최적화라는 것은 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가 가장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큰 재산을 한꺼번에 주시기 힘드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가장 작게로는 자녀마다 19,000불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부동산을 넘기시게 됐었을 때 당장 한꺼번에 다 주기 쉽습니다. 그러면 회사를처럼 만드셔서 회사의 지분을 꼭 주시는 것처럼 부동산 회사 LLC를 만드셔서 5%, 10%씩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증여에 최적화됐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이 증여에 적합한 재산이라고 저희는 전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다만 부모님이 되도록이면은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갖고 있게끔 하고 싶은 부동산들은 더더욱 증여에 최적화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반면에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경우들은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가치가 낮았을 때 구매하셔서 부모님 뭐 20년, 30년 갖고 있었던 것들은 그런 경우는 사실 증여보다는 또 상속의 이점들도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크게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네. 그리고 캐피탈 게인스 텍스에서 양도소득세, 그리고 에스테이트 텍스에서 상속세를 마지막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나가 어떤 게 하나가 줄면 어떤 거는 더 높아질 수 있고 이게 모두 가족마다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아주 오래전에 사셔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재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상속일 때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상속이냐 증여냐는 정말 개별적으로 그거는 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사실 아까 우리 오프닝 때도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정말 이게 롱텀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변동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지 짧게 조언의 말씀 한 말씀씩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재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본인이 혹시라도 하늘나라 가시게 되셨을 때 그때 면제액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점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되도록이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저히 나는 증여를 못 하시겠다 하신다고 하게 되면 상속세 재원이라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속세 재원의 마련을 방법으로는 생명보험을 구매를 하셔서 그 생명보험 자체를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에 넣으시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에 넣음으로써 데스 베너핏 자체가 아예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상속을 더 많이, 그러니까 증여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덜하신 분들은 상속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게 되셨을 때는 네. 정말 상속세 재원 마련, 생명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 총력을 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재산의 규모에 따라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한두 채 많지 않은 재산이라면 가급적 본인들 위해서 하시고 네. 그게 아니라면 또 그다음 자녀가 내야 될 재산 그 상속세를 생각하시고 미리 좀 플래닝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나의 노후도 중요합니다. 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 인상 그리고 증여 방법에 대해 박유진 변호사님과 박하연 변호사님 중요한 법적 정보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부에나파크 본사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네. 그리고 LA 지사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지사는 733-7111, 02-733-7111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한앤팍 로우그룹 박유진 변호사님과 한앤팍 로우그룹 서울사무소 대표 박하연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